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의 법인 전문 세무사 신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게 될 강의는 격리 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직에 이제 회계법인에 근무할 당시에 이제 외부 조정을 많이 담당을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팀이나 격리 업무 종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게 됐었는데요. 그때 회계팀 팀장님 분들이나 아니면 격리업계 종사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격리 업무 하는 거에 있어서 세무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세무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세법적인 게 워낙 전문적이기도 하고 자주 바뀌기도 하고 어려워서 어디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도 없고 그걸 교육을 받을 만한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니즈를 보고선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격리 업무를 하시면서 세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스타트업 같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들은 사업 확장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홈택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양식 함부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업종에 따라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정평가 법인을 영위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제 인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났다는 그런 서류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데요.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보통은 이제 대표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하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다시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명의여야 돼요. 꼭 계약자가. 그래서 요 부분을 주의하시면은 업무 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절차가 보통 법인을 영위하게 되면은 등기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법무사나 대법원 등기소 통해서 직접 이제 법인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등기가 먼저 돼야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등기를 하면서 나머지 서류들은 준비가 되는 서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것들을 준비해 주시니까 그 서류랑 같이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잖아요. 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를 몰라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주셔야 돼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무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사항들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사항들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변경 같은 게 있고요. 대표자 변경 또한 상호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 변경해야 되는 사유이기도 하니까 등기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에 관한 변경이 있거나 상가 건물을 새로 임차할 때 이 내용이 여기 사업장 이전이랑 같이 보시면 되시는데요. 세무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내가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주소가 변경이 되시면 꼭 확인하셔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지만 관할 세무서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업종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서식을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서식을 작성하셔가지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홈택스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신청서 양식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인적사항이 그대로 홈택스에서도 이런 기본 사항으로 나오게 되고요. 거의 양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명이나 이런 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여기 주민번호는 대표자님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아마 이게 불러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항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법인 성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영리법인일 거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또 같이 볼만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발행 주식 수나 설립 등기 일자 이런 것들, 액면가액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등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등기를 보시면서 참고하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설립 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 현황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세요. 그래서 꼭 기재하지는 않으셔도 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업종 선택 같은 경우에는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업종 입력 수정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검색 코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한 번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시고 이런 식으로 업태명과 세 분류명, 그 다음에 세세 분류명, 적용 범위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누르게 되시면 구체적인 업종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의 법인이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또는 새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입력이 돼서 추가가 될 거고요.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경우에도 꼭 정확하게는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 법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임대차 내역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인지 아니면은 임대차를 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인허가 사업 여부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빠르게 지나가셔도 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게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 창에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 스캔을 하시거나 PDF 파일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이런 창이 모두 지나가면은 첨부 목록이 뜰 거예요. 거기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창에서 이제 관할 세무서나 담당 조사관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 서류가 조금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그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시고요. 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해보고 빠진 게 있으면 전화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잘 기입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 등록 정정도 마찬가지로 홈덱스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제출 탭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꼭 법인 사업자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자 등록은 변경하시는 내용만 기재를 해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거다. 그러면 다른 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변경되는 대표자만 입력을 하고 작성 완료를 해주시면 되세요. 또는 주소가 변경이 되면은 주소를 변경한 걸로 입력을 해주고 변경된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는 게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되는 것만 꼭 기입을 하고 작성을 완료해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